다이나믹스 시간입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. 네.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정부도 이제 신중한데 좀 고심이 깊은 것 같아요. 하루는 성급한 결정은 금물이라고 했다가 또 다음 날은 이 정도면 좀 깊이 검토해 봐야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많이 좀 고민하는 역시 핵심 이유는 방역도 있겠지만은 이제 경제에 대한 타격인데요. 뭐 단적으로 앞서 표에도 봤지만 일단 3단계가 되면 필수 시설 외에는 다 문 닫는다.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었던 락다운이 펼쳐지게 되는데 2.5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는 시설이 15만 곳이었단 말입니다. 예. 3단계로 가면 약 44만 곳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군요. 근데 이 44만 예. 곳은 의미가 상당히 없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이제 문 닫는 곳에 보면 영화관도 있고요, 예. 대형 마트도 있고요, 백화점도 있고, 그러니까 웬만한 곳은 다 문을 닫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의 이 상점 체계들, 시설 체계들을 보면 이런 빅샷 왜 이렇게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문을 설령 안 닫는다 하더라도 그런 곳이 문을 닫으면 거의 매출은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여서 44만 곳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205만 곳 정도는 아예 그냥 초토화가 된다라고 예. 이제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 섹터, 민간 소비 섹터는 거의 무너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약간 좀 그나마 변수는 대형 마트, 백화점,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매뉴얼상으로는 3단계에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. 네. 특히 또 미국이나 유럽 대에도 다 닫았고 그런 필수 시설은 뭐냐? 뭐 동네 슈퍼마켓, 예. 또 편의점 이런 작은 마트들인데 지금 이런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이걸 좀 한번 건의를 한 거예요. 3단계로 가더라도 우리는 제외시켜달라. 예, 그 이유가 뭐 자체적인 매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일종의 밸류 체인, 유통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? 즉 작은 상점은 또 오히려 큰 상점에서 물건을 떼다 가는 그런 역할도 있고 잘 보시면은 농민, 어민, 뭐 중간에 유통상 또 제조업자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 편의점에 들어가는 물건이 한 10 정도라면은 뭐 대형마트가 한 100, 200 들어가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은 10만 오픈을 하게 된다면은 아예 이 유통 체인들이 화르르 무너진다. 거기 관련된 종사자들도 다 타격을 입을 수 다 있으니까. 연쇄부도가 나고 이게 한 달을 했다고 치고 3주 예. 있다가 바로 재가동되느냐? 네. 그렇지가 않고 또 그 부분은 워밍업을 어떻습니까? 해야 되기 예. 때문에 여긴 좀 한 번 더 고려해 달라, 제외해 달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단칼에 거절은 안 했거든요. 예. 아마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렇게 락다운을 했다가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. 그렇죠. 예. 한국은행 보고서를 좀 보면은 만에 하나입니다. 3단계로 가서 3단계로 가면 역시 적어도 한 3주 정도는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요. 딱 그 경제 타격은 어떻게 되느냐? 액수로는 뭐 15조, 20조 이렇게 나오는데 액수는 이제 큰 의미가 없죠.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. 심리가 일단 아예 무너지는 거니까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 뭐 연쇄나 이런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락다운 했을 때 지금 표에 나오는 게 저기 3단계인데요. 일단은 푸른 선이 GDP 아닙니까? 네.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 8%예요. 아, 유럽은 실은 두 자릿수였는데 이제 미국 예. 기준으로 한 겁니다.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8. 특히 우리 GDP 중에 민간 소비 섹터가 예. 거의 마이너스 16% 폭락. 이 민간 소비 부문은요, 인플레가 있어서 아무리 못해도 불경기에도 3, 4% 나오는 거고요. 잘 될 때는 한 20% 정도가 나오는. 그러니까 그냥 늘어날 수밖에 없는, 순중할 수밖에 없는 섹터거든요. 예. 근데 이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16%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글쎄요, 이 내수주라고 할까요? 이 유통 부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올 4분기 또 내년을 시작하는 1분기에도 거의 분기 힘들어질 수 성장률은 있다. 이제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? 이거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.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 게 타격이 있더라도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것을 그렇지 않게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이게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최근 몇몇 설문조사를 보고 좀 놀랐던 게 자영업자 분들이 오히려 네. 한 번 더 강하게 하자라는 분들의 의견이 이제 상당수 늘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왜 두 가지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는 이미 2.5를 돌입하면서 매출이라든가 이 순익 실적은 거의 무의미한 단계로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은 이거 뭐 이어가는 것이 뭐 임대료 이렇게 따지면 별 의미가 없다. 차라리 방역을
세게 하고 예.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왜 이 자영업자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냐? 예. 역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느냐. 지금 영국 또 미국도 백신을 하고 있으니까 예.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뭐 2월, 3월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극복하면 원래 백신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. 네네.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. 그런데 지금은 백신이 백신이라는 있으니까. 어쨌든 희망이 예.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백신이 들어오고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의 백신이 이제 기본 축이 돼서 코로나19를 극복하면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두 가지 시선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목소리가. 3단계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